자, 2020년 5월 모의고사 문제풀이 자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5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유형을 넣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문제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지 않았던 그런 좀 생소한 유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유형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거 나와요, 시험에? 나옵니다. 기수법은 나온 적이 있고요. 여기 기수법이라고 해서 이진수, 삼진수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을 읽고 의미한 바가 뭐냐, 요거를 찾으라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앞에 두 값을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색칠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돼 있고 안 돼 있고 안 돼 있고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보기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1의 자리, 2의 자리,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자리 이렇게 해서 2의 4제곱과 2의 제곱해서 16 이진법입니다. 자, 요거는 강의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진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칸은 비어있고 채워있고 채워있고 비어있고 채워있고 그럼 얘가 1의 자리예요. 쌀로 또 써볼게요. 1,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이건 20, 13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 33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만 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은 이번에 시행된 아파트 건설 입찰업체 선정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는 어디냐? 라고 했습니다. 자, 직원수, 경력, 건설 현황, 자본, 매출액.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는 4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지난 3년간의 매출액의 합계다. 자, 지난 3년간입니다. 자, 선정 조건. 아파트 건설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번, 직원 수 대비 자본이 2억 원 퍼 명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럼 직원 수 대비 자본이라고 한다면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뭐예요? 바로 직원 수고,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자본,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굳이 분수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직원 수가 A 같은 경우 잘 보세요. 385. 이쪽에 자본이 789입니다. 이미 여기는 억 원이고 여긴 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이 값 자체가 억 원 퍼 명이 나옵니다. 다시 얘가 억이잖아요. 억. 얘가 명이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면 단위가 억 퍼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억 원 퍼 명만 되면 되니까 이게 2배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2배. 됐죠?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770 나옵니다. 770. 이 얘기는 2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2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 통과. 자, B는 안 되죠. 2배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C는 2배 넘고요. D도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1번 조건에서 B가 탈락. 두 번째, 경력 대비 건설 현황이 4건 이상이어야 된다. 경력 대비 건설 현황. 이거는 연. 그 다음에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4건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4배 이상이 되면 되는 거고, A 기준으로 볼게요. A를 봤더니 12, 59 해서 4배가 넘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4배 넘죠. 근데 D가 4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D가 탈락.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매출액의 연간 평균이 1,500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것이 매출액의 3년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3년 총액이라고 했으니까 연평균으로 가면 3으로 나누어야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A하고 C만 남아있는데 C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5,020억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도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 C가 탈락. 이렇게 해서 답은 A,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자, 그 다음 3번. 3번 보시면, 자, 어떤 물건의 원가의 이익을 20%를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이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이익을 5% 얻었다고 한다.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면, 이러네요.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면. 자, 그러면은, 어디 봅시다. 일단은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20% 붙여갖고 정가를 만든 거예요.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이익이 5%였다. 그러면은 원가를 X 놓죠, 뭐. X. 그럼 정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 이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00원을 할인했더니 5%의 이익을 얻었다. 자, 그럼 600원을 할인했대요, 할인가가. 이랬더니 5% 이익이다. 이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론 이식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 600원을 할인해서 20% 이익이 5% 이익이 된 거니까, 600원이 바로 15%라는 얘기예요. 600원이 15%다. 물론 600원과 15%가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실제 같은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예전에 책 쓸 때도 요거 갖다 딴지 거는 직원들이 있는데, 요거는 의미를 보는 거죠, 의미. 무슨 얘기냐?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원가를 만들고 싶은 거죠, 원가? 그죠? 원가, 100%. 그러면 15분에 100을 곱해야 됩니다. 4,000원이네요. 됐죠? 자,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부디 이 후자, 이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미 파악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A 회사의 직원들의 생명보험 가입률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 기업의 생명보험 가입률. 제가 비율 나오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실수화. 비율간 비교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실수화는 안 된다. 실수화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기준량이 있다. 두 번째. 기준량이 주어졌다. 기준량이 같다. 같으면 대소는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몰라도. 아니면 기준량에 비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 여자 경력 중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가 신입 직원보다 많다. 알 수 없죠. 왜냐면 신입 직원이 몇 명인지, 경력이 몇 명인지, 경력이 꼭 많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기준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2번. 남자 신입 중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는 경력보다 많다. 자, 비율이 크다라고 해서 실제 값도 크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남자의 수가 가입한 남자의 수보다 많다. 자, 이거는, 자, 보세요. 가입하지 않은 남자의 수가 가입한 남자 수보다 많다. 이거는 신입과 경력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신입은 남자의 가입률이 43%, 경력의 가입률은 29%. 그럼 43%라는 얘기는 57%는 가입 안 했다는 얘기예요. 즉, 신입 중에 절반 이상이 아니라고요. 경력도 29%이기 때문에 71%, 절반 이상이 가입 안 했습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신입과 경력이 합으로 본다 그러면은 신입도 경력도 모두 다 뭐예요? 가입 안 한 사람이 더 많다. 남자는. 됐죠? 거꾸로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일회용 문제입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A는 3시간, B는 6시간, C로는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이면 빼는 양만큼을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시간 만에 채운다는 얘기예요.
A, B 호스로 넣음과 동시에 C 호스로 물을 뺀다.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가 요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거두절미하고 갈 거예요, 바로. 자, 요거 최소 공배수 이용해서 가는 거라고 했죠? 3, 6, 10. 3과 6과 10의 최소 공배수가 30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A는 10이죠. 이게 1의 양이에요. 10. 그 다음에 5. 얘는 3입니다. 근데 얘하고 얘로는 넣고 얘는 뺀대요. 됐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을 만드는 게 목표죠. 자, 이거 12x 30이고요. x는 12분의 30. 6으로 나눠집니다. 2분의 5. 2분의 5 시간이죠. 2분의 5시간. 그래서 2시간 30분? 답은 4번이다. 물론 3분의 1, 6분의 1에다 10분의 1 빼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계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4번. 자, 그 다음에 6번. 학교에서 집까지 시속 4로 걸어가는 것과 12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35분 차이다. 거리는 이랬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거는 속력과 시간의 차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시간의 차가 35분이다라는 것을 이용하려면은 시간 공식을 써야지 차이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오래 걸리는 거죠? 당연히 4로 갔을 때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4분의 x 마이너스 12분의 x. 자, 이거 틀린 사람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 만약에 틀렸다면. 이걸 35라고 쓰고 앉아있는 거야. 큰일 납니다. 얘네는 시간인데 얘는 왜 분으로 써요? 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35가 아니라 60분의 35라고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뭐 4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12지만 60이 있으니까 그냥 60을 곱해서 할게요, 그냥. 자, 60 곱해봅시다. 15x, 5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5. 10x가 35니까 10분의 35, 2분의 7입니다. 3.5kg. 답은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농도가 20%인 소금물 300g 있다. 이 소금물을 가열해서 25%가 되도록 할 때 증발시킨 물의 양은? 자, 이 문제는 제가 시소 공식을 이용해도 된다 그랬어요. 되는데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왜냐면 우리가 시소 공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완벽한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농도가 20%인 소금물 300g 있다. 이 소금물을 가열해서 농도가 25%가 되도록 할 때 증발시킨 물의 양은 얼마냐? 25%가 된다. 자, 애초에 300g 있었습니다. 300g 있었고 이거에 20%니까 60g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빠진 거죠.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곱하기 100을 했을 때 25%가 됐다. 이 얘기는 얘가 4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4배가 돼야 된다. 6, 4, 240이죠. 240이 돼야 되는 거니까 60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60g을 날려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근데 이거를 굳이 나는 시소 공식을 꼭 이용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발한 물과 그 다음에 증발하고 나서 남은 소금물, 얘네들로 합쳐서 처음 소금물이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몰라요. 몇 g인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증발시켜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얼마만큼 증발시켜야 되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죠? 300 마이너스 x로 가야죠. 됐죠? 그래서 둘이 합쳐갖고 20%가 됐다. 그러면은 거리의 비가 20대 5, 4대 1입니다. 거리 비가 4대 1이면 무게의 비는 1대 4가 돼야 되죠. 그죠? 1대 4. 즉, 4배 해야 같아진다. 4배 해야 같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x는 60. 근데 이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가급적 농도로 가시는 게 좋고 시소 공식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율의 개념은 100% 나옵니다. 자, 8-9. 다음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쭉 보시게 되면 수출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반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수입은
자, 감소했다가 증가, 한참 감소하고, 뭐 또 증가하기도 하고, 됩니다. 무역 수지와 무역 규모. 수지는 수출해서 수입을 빼고, 규모는 수출해서 수입을 더하는 거. 자, 무역 수지가 가장 큰 해를 구하시오. 자, 이건 단순 문제죠. 그죠? 빼면 되는 겁니다. 뺐을 때 가장 큰 값.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죠? 적자인 거고요. 가장 큰 거라는 것은 양수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라는 얘기죠. 자, 2017년이 답입니다. 이건 확인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번. 위의 자료를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무역 규모가 가장 큰 해와 무역 규모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합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합. 얼추 보세요. 12년이 1000이 넘고, 13년 1000 넘고, 14년이 1000 거의 100이에요. 1099. 그 다음에 2018년은 1100이 넘어가요. 2018년이 가장 크죠? 무역수지가 2018년이 가장 큰가요? 아니잖아요. 무역수지 가장 큰 거는 방금 했지만 2017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출액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2017년이다. 증가율과 배수 관계 제가 지겹도록 얘기했습니다. 증가율과 배수의 관계. 증가율과 배수가 뭐라고 했어요? 증가율이 크면 배수도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2017년 보세요. 2017년에서 얼마 정도 증가했냐면 79 정도 증가합니다. 그죠? 79 증가하잖아요. 79. 79면은 1.2배까지는 안 되는데 1.2배까지는 안 돼요. 그죠? 1.2배까지는 안 되지만 1.1배는 넘죠. 그죠? 1.1배는 넘는다. 그럼 나머지를 보세요. 1.1배가 되는 게 있는지. 항상 그거보다는 밑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이 가장 큰 건 2017년이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증가율과 배수 관계 같다 그랬어요. 증가율과 자, X% 증가. 배수.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크면 얘도 크다. 얘가 가장 큰 게 이게 가장 큰 거다.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 이랬으니까 이건 X로 보는 겁니다. X로. 자, 가장 많이 증가한 거 2018년이다. 2018년이 57 증가했고 2017년에는 72 증가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자, 증가율 추이는 반대이다.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3부터 17년 7개 도시의 실제 성장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퍼센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연도 5개 나와 있습니다. 자,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1번. 2015년 전년 대비 실제 성장률이 2배 이상 증가한 곳은 서울, 부산, 광주이다. 자, 여기서는 비율 자체에 대해서 증가한 걸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2015년 보세요. 서울이 2배. 그 다음에 부산이 2배 넘죠. 그 다음에 광주 2배 넘어요. 그죠? 자, 나머지는 2배 부산 없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이 된 것은 2배 이상이 된 것은 네, 서울, 부산, 광주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2014년 이후 서울의 실질 성장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질 성장률 자체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2014년 이후에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번 2015년 대비 2017년 실질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증가한 도시는 3%포인트라는 얘기는 빼란 얘기예요. 그죠? 빼란 얘기입니다. 비율 간 계산 15와 17 비교했을 때 3%포인트 이상 나는 데가 대구, 그 다음에 인천 밖에 없어요. 그죠?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 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2014년 실질 성장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실질 성장률이 가장 낮은 도시? 가장 낮은 도시는 1.3에 해당한 서울입니다. 2017년에는 실질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택도 없는 소리.
그 답은 어렵지 않게 4번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음악실에 긴 의자가 있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5명이 남고,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 한 개에는 4명이 앉고, 빈 의자가 3개가 남는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 의자의 수를 X라고 했을 때, 4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데요. 학생 수는 4X, 이게 되는 거죠. X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맞죠? 자, 그 다음에 5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의 한 개에는 4명이 앉고 빈 의자는 3개다 그랬어요. 그럼 자, 의자 전체 개수가 X개예요. 그러면 5명이 앉은 건 몇 개냐는 거예요. 5명이 앉은 거. X-3입니까? X-4입니까? X-4죠. 그죠? 5명씩 앉은 거는, 그리고 4명이 더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은 5X 마이너스 16이고요. X는 21. 의자의 개수는 21개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의자의 개수와 학생 수를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에다가 4 곱하기 21 더하기 5. 이걸 더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110이네요. 110. 됐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 가보죠. 다음 편은 갑국의 2015 10월 군인 소속별 1인당 월 지급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5년 10월 군인 소속별 1인당 월 지급액 1%. 자, 그 다음에 군인 수의 비중. 됐습니다. 자, 육군이 가장 많고 해군과 공군이 같죠. 아니, 선생님, 해군과 공군의 수가 같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설정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놔도 됩니다. 그 다음 해병대는 공군 또는 뭐 해군의 절반, 육군에는 5분의 1 수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 옳지 않은 거 찾으랬어요. 1번, 2015년 11월 1인당 월 지급액이 모두 동일한 액수만큼 증가한다면 전월 대비 월 지급액 증가율은 해병대가 제일 높죠. 왜 그럴까요? 분모가 가장 작잖아요. 분모가 10만으로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자를 갖는다면 당연히 얘가 제일 크겠죠. 분모가 제일 작으니까.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놓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2015년 11월에 1인당 월 지급액이 해군 10%, 해병대 12% 증가한다면 해군의 전월 대비 월 지급액 증가분은 해병대 전월 대비 월 지급액의 증가분보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 10월이에요. 자료 자체가. 그죠? 11월에 10%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 다음에 해병대는 12% 증가했다. 자, 해군이 10% 증가했다면 1인당 월 지급액은 12,000원이 는 거고요. 해병대는 12,000원이 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증가분과 같다. 증가분과 같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번은 맞는 얘기예요. 다시 15년에 틀렸네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 자, 여기 함정입니다. 뭐가 함정이냐? 제가 파놓고도 저희가 빠질 뻔했는데 뭐가 함정이냐면은 해군과 해병대는 일단 1인당 월 지급액이 12,000원씩 늘었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1인당 지급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 해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군의 전월 대비 월 지급액 증가분과 그 다음에 해병대의 전월 대비 월 지급액 증가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군이 만약에, 그러니까 12,000원이 증가했고, 만약에 해병대가 10,000명이면 해군은 20,000명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군은 12,000 곱하기 2만, 해병대는 12,000 곱하기 10,000, 이만큼씩 증가한 거예요. 전체 액수는. 그러니까 12,000원까지는 똑같지만 전체 액수에서는 해군이 2배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2015년 10월 갑국의 전체 군인의 1인당 월 지급액은 11만 원 이상이다. 자,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가중평균으로 가야 돼요. 가중평균. 그래서 10만 5천 곱하기 0.5
그 다음에 12만 곱하기 0.2, 12만 5천, 0.2, 그 다음에 10만, 0.1. 자, 이걸 더해보시면은 11만원보다는 크게 나옵니다. 가중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4번, 2015년 10월 공군의 월 지급액은 해병대 2배 이상이다. 2배 이상이죠. 일단 첫 번째, 해병대보다 1인당 월 지급액도 많고 군인 수의 비중도 2배입니다. 실제로 공군하고 해병대가 1인당 월 지급액이 같으면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비중이 2배이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심지어 10만원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이다. 맞습니다. 2번 틀렸어요.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보죠. 자, 13번은 다음은 M사의 각 분야별 지원 금액에 대한 자료이다.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의 증가율의 합을 구하시오.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의 증가율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보세요. A는 42,600 정도 증가했고 B는 한 17만 정도 증가했어요. 정확하게 한 16만 8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부러 선택지에 나와 있는 숫자를 좀 갭을 좀 크게 뒀어요. 일부러. 어림 잡아서 계산하시라고. 500분의 한 4, 한 3 정도, 4, 2, 한 4, 2, 4, 3 정도 증가한 거죠. 4, 3. 됐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B는 202644. 이러면은 203분의 171 정도 증가한 거예요. 됐죠? 더하시면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거니까. 어림 잡아서 가는 거예요. 어림 잡아서. 자, 그 다음에 14번 갈게요. 다음 표는 2010년부터 2017년에 A기업의 컨텐츠 유형별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유형 휴대폰, 보험, 반도체, 중공업 10년부터 17년까지 쭉 나와 있고 전체도 나와 있어요. 뭐 대체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증가는 했습니다만 중간에 감소하기도 한다. 옳지 않은 거. 1번 2012년 이후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입니다. 반도체 뿐이죠. 그죠? 증가하지 않은 것은 치는 게 아니에요. 증가한 거. 그러니까 전에보다 무조건 큰 값이 나와야 돼요. 됐죠? 자, 아닙니다. 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되니까 1번 맞는 얘기. 그다음 2번 2017년 전년 대비 매출액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2017년에 자, 증가율과 배수관계 제가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증가율과 배수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4배죠? 3.4배. 3.4배 근처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2배가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3번 보험의 비중이 가장 큰 해는 2012년. 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12년에 80분의 19입니다. 그러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보다 클 것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없음 말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분모는 조금 작거나 크거나 거든요. 자, 어떤 걸 보시냐면 2배 2012년 자, 2011년 한번 보세요. 2011년이 얼마예요? 18분의 70이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70이면 18. 신분수 8 증가했고 1 증가했죠? 8분의 1하고 얘하고 둘 중에 누가 커요? 얘는 4배요. 4배.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쪽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연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2011년도보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졌어요. 분명한 건. 그렇죠? 자, 그래서 12년이 아니라 11년보다 작다. 이렇게 갈게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반도체 매출액은 매년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이다. 10년도에는 절반, 11년도에도 절반, 40%, 12년에 40%면은 32죠?
그 다음에 13년의 절반, 14년도 절반 좀 넘고, 됐습니다.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 이상인 거 맞습니다. 40%보다 한참 앞섰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하경인에 반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직사각형 A와 B의 넓이의 비가 3대2다. A와 B의 넓이의 비가 3대1이에요. 히스토그램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은, 히스토그램은 도수의 정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이가 3대2면 도수도 3대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B가 6이면 A는 9가 나와야 돼요. 9. 맞죠? 자, 그럼 A가 9다. 이러면 140부터 160이 3, 160부터 180이 6, B가 6, 220부터 240이 4, 2 이렇게 되니까 12, 18, 네, 30이네요. 30.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볼게요. 16번. 다음 표는 월 수입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 월 수입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감소하기도 하네요. 왜 그런지 몰라도. 자, 그 다음 월 수입 각 구간은 이전 구간과 사이를 의미한다. 각 대상별로 500명 중에 만족을 나타내는 사람 수를 100%로 환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네. 됐어요. 이렇게 볼게요. 자, 기억, 월 수입이 150만원 이하일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 150만원 이하일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C. C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C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틀렸으니까 맞는 거죠. 니은 300만원 이하 대비 400만원 이하의 증가율이 가장 큰 대상은 이다. 증가율과 별수관계 또 나왔어요. 그죠? 증가율 별수관계. 자, 가장 큰 게 이다. 41이 72가 됐어요. 31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31. 자, 증가율이 가장 큰 대상이 인가요? 300만원 이하 대비 400만원 이하의 증가율. 자, 이거는 니은도 틀렸죠? 네, 니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 이가 증가율이 가장 크다 그랬는데 C 보세요. C를 보면 40분의 71이 된 거잖아요. 31 증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E는 41이 72가 돼서 41분의 31이 됐어요. 이러면 이렇게 큰 거죠. 그렇죠?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이 틀렸다. D가 150만원 이하와 600만원 이상의 만족도의 차이가 50%포인트 이상 나는 대상은 총 2개이다. 였습니다. 자, 50%포인트 이상 난다. A가 50이 넘어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안 넘죠? D도 안 넘고. E는 넘어요. 그죠? E는 넘네요. 그죠? 그러니까 2개가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5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만족하는 사람 수가 가장 적은 것은 D이다. B가 아니라 D로 바꿔야 돼요. D이다. 자, D이다. 맞죠? 50%.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1번. 1번. 자, 요거 현장에서 할 때는 2번으로 제가 오타 난 답을 말씀드렸는데 요 1번이 답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리을은 B가 아니라 D로 바꿔주세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도록 할게요. 17번. 5발을 쏴서 3발을 만족시키는 사격선수가 있다. 이 사격선수가 3발을 쐈을 때 2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여라. 자, 명중률이 5분의 3입니다. 3발을 쐈는데 2발 이상이니까 2발일 수도 있고 3발일 수도 있어요. 3발이 쉬워요. 5분의 3에
세제곱이죠? 두 발 쏘는 거는 두 번은 맞히고 한 번은 못 맞히고. 근데 이게 처음에 못 맞췄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못 맞췄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못 맞췄을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분모는 5의 세제곱 125고 분자는 어디 봅시다. 27, 54. 125분의 81.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리을. 다음 표는 2015부터 2017년 새 학원의 수강생수 나타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죠. 단위 건이고 JSH. 일단은 빈칸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맞죠? 자, 그러면은 2015년 S부터 찾아보죠. 2015년의 S는 924에다가 550을 뺍니다. 374. 요게 첫 번째 S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2016년은 1149에다가 14, 21, 521을 빼요. 그죠? 빼게 되면은 628. 두 번째 네모는 628. 그 다음에 17년은 751, 626, 39. 이렇게 하면 790이죠. 1416. 그 다음에 2019년에 들어가는 값은 1824에다가 자, 870, 1770 빼게 되면은 30에 5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어디 보자. 3639 3155 202 6 9 8 16 이렇게 되네요. 6996입니다. 자, 일단 다 채워봤어요. 자, 1번 2017년 수강생 중에 제2학원이 50% 이상이다. 자, 2017년에 50% 이상 어떻게 알죠? 꼭 합계를 구해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2017년인데 합계 안 구해도 돼요. 왜? 어차피 J 아니면 S 아니면 H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S랑 H랑 더한 것보다 J가 더 크면 이건 뭐예요? J가 50%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2016년 제2학원의 수강생은 2018년 S학원의 수강생 수보다 적다. 자, 16년에 들어가는 값이 628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S 804. 적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H학원의 수강생 수는 매년 증가했다.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됐죠? 3번 맞고. 4번 2019년 S학원의 수강생 수는 15년과 16년의 건수보다 적다. 자, 15, 16. 374에다가 486을 더해도 애매하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74. 486. 그럼 요거는 860입니다. 그죠? 적다가 아니라 많다죠.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됐죠?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A부터 H의 인구수와 GDP에 대한 자료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원의 면적은 무역 규모를 나타낸다. 무역 규모. 그 다음에 하나는 GDP, 하나는 인구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1번 1인당 GDP는 C가 H보다 크다. 자, 인구수가 세로축이에요. 그죠? 1인당 GDP라는 것은 GDP를 인구수로 나누는 겁니다. C하고 H를 비교했어요. C하고 H. 자, C하고 H를 보면 동그라미 크기는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 인구는 누가 더 많아요? C가 더 많죠? 근데
GDP는 누가 더 큽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H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C가 H보다 클 수가 없죠. 분모는 C가 더 큰데 분자는 H가 더 크면. 그죠? 명백합니다. 틀렸어요. 2번 GDP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 넘버 원 A다. 맞네요. 3번 인구수 대비 무역 규모. 무역 규모입니다. 자, C가 D보다 크다. C하고 D를 보면 원의 크기는 또 비슷해 보여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냐? 인구수 대비 무역 규모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인구수는 확실하게 C가 훨씬 커요. 훨씬 2배도 넘죠. 하지만 무역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C가 더 크니까 인구수가 C가 더 많으니까 인구수 대비 무역 규모는 C보다 D가 커야죠. 그죠?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틀렸습니다. 4번 인구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E다. 인구수 제일 작은 거는 D죠. D. 그죠? 됐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은 우리나라의 1등급 요양시설의 지역별 시설수와 수용 인원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등급 요양시설의 지역별 분포 및 수용 인원, 단위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실선이 100명 미만, 그 다음에 점선이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의 시설 대비 100명 미만의 시설의 값이 가장 큰 지역은 전라도다.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자에 해당하는 게 크고 분자는 뭐 작던지 해야 되겠죠. 자, 전라 3분의 5, 5배. 맞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자, 1번은 맞는 얘기. 2번, 1등급 요양시설의 수용 인원에 따른 차이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이다. 제주가 4로 가장 작네요. 그죠? 4. 차이가 4잖아요, 4. 그 다음에 3번, 경상도와 충청도는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의 수의 차이가 10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수의 차이보다 크다. 충청하고 경상이랑 충청이죠. 100명 미만의 차가 14고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13이에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죠? 틀렸습니다. 4번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1등 요양시설은 서울이 짱이다. 100명 이상. 맞죠? 네, 100명 이상. 서울이 29로 가장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중간에 오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문제 푸시면서 미리 받아본 우리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거 좀 수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